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용화신흥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와 존재의 의미 탐구 3부작 제3부 우주 속 나의 자리 138억 년 전 어떤 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폭발에서 별이 태어나고 별이 죽으며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에 흩뿌려졌습니다. 그 먼지에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행성 위에서 생명이 등장했으며 그 생명의 끝에서 당신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제1장 137억 년의 여행 우주 속 나의 좌표 현대 우주론이 그리는 그림은 경이롭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입니다. 그 안에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평균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서 지구까지는 약 2만 6천 광년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입니다. 생명의 등장은 약 38억 년 전, 복잡한 다세포 생물의 등장은 약 6억 년 전, 그리고 현생 인류의 등장은 불과 30만 년 전입니다. 이 숫자들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티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창백한 파란 전페일 블루 다트에서 1990년 보이저 1호가 촬영한 지구 사진을 묘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어둠 속에서 지구는 한 줄기 빛 속에 부유하는 창백한 파란 점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 자신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이건은 이 알미 우리를 작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알고 역사를 이해하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물리학자 닐 디그라시 타이슨은 우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산소, 탄소, 철, 질소는 모두 오래전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별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류 원리의 ENTHROPIC 프린서펄은 우주의 물리 법칙과 상수들이 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값을 가지는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입니다. 물리 상수들이 조금만 달랐어도 별도, 행성도,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약한 인류 원리는 이를 관측 선택 효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값들을 관측하는 것은 이 값들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중우주 MULTIVERSE 이론은 물리학의 경계에서 생명의 우연성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모든 가능한 물리 상수를 가진 무수한 우주들이 존재한다면 그중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극히 어렵지만 현대 물리학의 일부 이론적 틀 특히 끈 이론과 영원한 인플레이션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제2장 양자역학의 세계 불확정성과 확률의 우주.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뉴턴 물리학으로 잘 설명됩니다. 사과는 예측 가능하게 떨어지고 공은 계산 가능한 경로를 따릅니다. 그러나 원자 수준으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의 직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UNCERTAINTY 프린서펄은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측정 기술의 한계가 아닙니다. 자연의 근본적 속성입니다. 입자는 관측되기 전에는
여러 상태의 중첩 SUPERPOSITION으로 존재합니다. 관측 행위가 중첩을 붕괴시켜 하나의 확정된 상태를 만듭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이 파동함수 붕괴의 기이함을 우리의 일상적 스케일로 가져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양자 얽힘 퀀텀 엔탱걸르먼트는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 스푸키 액션 에더 디스턴스이라며 불편해했던 현상입니다. 얽힌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의 상태가 즉각 결정됩니다. 존 벨잔벨의 부등식 실험과 그 후의 검증 실험들은 이것이 실제 자연의 특성임을 입증했습니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이 이 분야에 수여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결정론은 근본 수준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확률적입니다. 방사성 원자가 언제 붕괴할지는 원칙적으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지만 적어도 우주는 완전히 결정론적인 기계라는 고전적 그림은 틀렸습니다. 양자 중첩과 얽힘은 생물학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철새의 자기장 감지, 식물의 광합성 효율, 효소 반응의 터널링 효과 등에서 양자 효과가 역할을 한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생물학 퀀텀 바이알러지는 새로운 연구 분야입니다. 의식이 양자 효과를 이용한다는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 스튜어트 HAMEROFF의 오케스트레이션된 객관적 붕괴 ORCH-OR 가설은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근본 수준에서 마음과 물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제3장 복잡계 과학 창발과 자기 조직화. 물은 HEO입니다. 그러나 HEO의 어디에도 젖음이라는 성질은 없습니다. 뉴런은 전기화학 신호를 주고받는 세포입니다. 그러나 개별 뉴런 어디에도 의식은 없습니다. 경제에서 수억 명의 개인 결정들로부터 시장 가격이 창발합니다. 이처럼 부분에는 없지만 전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성질을 창발 이머전스이라 합니다. 복잡계 과학 컴플렉서티 사이언스는 이 창발 현상을 연구합니다. 산타페 연구소 센터페이 인스터투트의 과학자들은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에 걸쳐 복잡계의 보편적 패턴을 찾습니다. 복잡계의 특징은 비선형성, 피드백 루프, 임계 현상, 자기 조직화 셀프 마이너스 오거너제이션입니다. 눈송이가 아름다운 결정 구조를 형성하는 것, 새떼가 지휘자 없이 놀라운 집단 비행을 하는 것, 개미가 정교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두 자기 조직화의 예입니다. 물리학자 필립 앤더슨은 1972년 많은 것은 다르다모 이즈 디퍼런트라는 논문에서 환원주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현상은 낮은 수준의 법칙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고유한 패턴과 법칙을 가집니다. 사회학은 물리학으로 환원되지 않고 심리학은 신경과학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각 수준은 자신의 고유한 언어와 법칙을 가집니다. 생명 자체가 복잡계의 가장 놀라운 예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즉 무질서가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이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잡한 질서가 유지되고 심지어 증가합니다.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 SCHR딩어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생명이 음의 엔트로피를 먹으며 질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생명은 에너지를 소비해 국소적 질서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 더 많은 열을 방출합니다.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국소적으로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카오스 이론 케이아스 시리은 결정론적 시스템에서도
예측 불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는 복잡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의 근본적 한계를 설명합니다. 기상 시스템, 경제, 인간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카오스적 특성을 가집니다.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제4장 시간의 물리학 지금의 의미. 시간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물리학자들을 수천 년 동안 괴롭혀왔습니다. 뉴턴은 시간을 절대적이고 균일하게 흐르는 배경으로 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속도에 따라, 중력장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GPS 위성은 지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중력이 약해 시간이 약간 다르게 흐르므로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GPS는 하루에 수 킬로미터 오류를 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4차원 시공간 SPACTIM을 형성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 이미 존재하는 배열입니다. 물리학자 줄리언 바버는 더 나아가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급진적 주장을 합니다. 우주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들의 집합 NOWS로 이루어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칼로 ROVELLI는 시간의 질서에서 시간의 물리학을 아름답게 탐구합니다. 그는 열역학의 화살표 엔트로피 증가 방향가 우리가 경험하는 과거와 미래의 방향성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기본 물리 법칙은 대부분 시간 대칭적이지만 우리의 경험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비대칭성이 어디서 오는지가 물리학의 깊은 문제입니다. 불교 철학에서 무상, IMPERMANENCE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핵심 통찰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를 지지합니다. 로벨리는 세계가 사물이 아니라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입자조차도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사건들입니다. 강은 같은 물을 흐르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어제의 당신과 다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화가 본질이고 안정은 환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물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동시성은 관측자의 속도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금과 안드로메다 은하 어딘가에 있는 가상의 존재에 지금은 원칙적으로 수백만 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주관적 경험에서 지금은 가장 실제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시간과 경험적 시간 사이의 이 간극이 흥미롭습니다. 제5장 정보로 이루어진 우주 디지털 물리학의 도전. 이프롬 빛 존재는 비트에서 온다.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잔 아처볼드 윌러의 이 도발적 명제는 우주의 근본이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정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의 진지한 연구 주제입니다. 블랙홀 물리학은 정보와 존재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1974년 블랙홀이 완전히 검지는 않으며 양자 효과로 인해 호킹 복사 호킹 레이디에이션을 방출하며 서서히 증발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질의 정보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블랙홀 정보 역설은 수십 년간 물리학계를 뜨겁게 달군 논쟁이었습니다. 홀로그래픽 원리 알러그래픽 프린서펄은 3차원 공간의 정보가 그것을 감싸는 2차원 표면에 인코딩될 수 있다는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마치 3D 홀로그램이 2D 필름에 담기듯이
후안 말다세나완 MALDACENA의 ADSCFT 대응은 이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구현한 것으로 물리학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 하나입니다. 물리학자 막스 태그마크 맥스 TGMARK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의 수학적 우주 가설 매서메티컬 유너버스 하이파서서스은 우주 자체가 수학적 구조라는 주장입니다. 물리적 실제는 수학적 실제의 다름 아닙니다. 이것이 맞다면 의식적 존재는 수학이 스스로를 경험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측 행위가 양자 수준에서 세계를 구성합니다. 우리의 정보 처리 생각, 기억, 이해는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 물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제6장 의미의 우주적 맥락 칼 세이건에서 로벨리까지 과학적 세계관이 삶의 의미를 파괴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주가 거대하고 냉담하며 인간이 먼지와 같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반대의 경험을 보고합니다. 우주의 경이로움을 깊이 이해할수록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가 의미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우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며 이 짧은 존재의 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가 제안하는 세속적 의미입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페인먼은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가는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꽃의 내부 구조, 세포들의 아름다운 춤, 그것이 진화 과정에서 갖게 된 색깔의 이유까지 압니다. 과학적 이해가 경이를 더하지 덜어내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카를로 로벨리는 모든 순간의 물리학에서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경이감원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도록 복잡하고 아름답고 이상합니다. 이 경이감이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주의 시간 규모에서 보면 인간 문명은 찰나입니다. 그러나 복잡계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의 의미가 시간의 양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비선형 시스템에서 작은 사건이 엄청난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발견, 한 사람의 친절이 인과의 사슬을 통해 수천 년을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뉴턴, 아인슈타인의 사상은 오늘도 살아 작동합니다. 천문학자 마르틴 리스마턴 리즈는 인류가 우주 역사에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을 더 빛날 것이며 우주는 더욱 오랜 시간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우주지성의 역사에서 가장 이른 형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인류 그리고 당신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우주적 이야기의 초기 챕터에 등장하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제3부 엔드 3부작 마무리 존재의 경이 앞에서 우리는 긴 여행을 마쳤습니다. 뇌 속 860억 뉴런의 불꽃에서 시작해 진화의 역사와 삶의 의미를 거쳐 138억 년의 우주 역사와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세계까지 탐구했습니다. 이 여정 끝에 무엇이 남을까요? 첫째, 경이감원더입니다. 과학이 보여주는 세계는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무한한 복잡성, 예측 불가능성, 창발적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 경이감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의미의 원천입니다. 둘째, 연결감 커넥션입니다.
당신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와 38억 년의 생명 역사와 수만 년의 인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별에서 온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당신의 마음은 무수한 타인들의 아이디어와 감정의 합류점입니다. 고독 속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책임감 리스판서빌러티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복잡한 의식을 가진 존재는 우주에서 극히 드물거나 유일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서로를, 생명을, 이 아름다운 행성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겸손함 휴밀리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의식이 무엇인지, 우주가 왜 있는지, 자유의지가 있는지, 이 근본적 질문들의 과학은 아직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 불확실성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지적 정직함입니다. 다섯째, 현재 프레전스입니다. 모든 이론과 사색의 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지금은 상대적이지만 경험적으로 그것은 가장 실제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고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빛이 눈에 닿습니다. 그 감각들이 모여 나라는 경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어떤 의미에서 우주가 스스로를 느끼는 방식입니다. 에필로그.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딘가 놀라운 무언가가 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3부작의 여정이 그 놀라운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당신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동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우주 속 내 자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들이 답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함께 사는 것, 경이감을 잃지 않는 것, 연결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아마도 인간이라는 이 놀라운 존재로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뇌 속 860억 뉴런에게,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당신이라는 경이로운 존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